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홀로 형사재판 방법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형사재판 하느냐고 법원에 가보면 변호사 없이 혼자 피고인석에 출석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절차가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막상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필요한 말을 못하니까 판사도 답답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사라도 선임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속이 되었다라거나 혹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령이거나 또 어떤 말을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거나 또 어떤 장애, 최소 징역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되는 죄로 기소됐을 때, 일반적으로 강간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는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선 변호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판사 한 명 있는 형사 단독 사건에서는 불구속 상태이고 이럴 때는 변호사 없이 혼자서 이게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있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고 또 성범죄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이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랑 합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피해자 측에 오히려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랑 직접 연락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하고, 이럴 때도 이제 가해자, 피고인 측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법원에 가보면 혼자서 이제 법원에 출석하라고 하니까 출석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판사가 일일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주면 판사가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피고인 편에 선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구하게 어떤 설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해진 어떤 일정 선까지만 안내를 해줄 뿐 그 이상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절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혐의를 부인한다, 난 무죄를 주장하겠다라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이제 주장 정리를 잘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혼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절차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로 통치가 돼서 이제 법원으로 이제 재판이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데, 법원에 재판이 넘어가는 것은 검사가 이제 경미하다라고 봐서 벌금형은 내라, 벌금형 약식 기소 절차가 있고, 이건 서류 재판입니다. 그리고 정식 기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식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불복이 있다라고 약식 명령이 법원에서 오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하면 똑같이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첫 길 전에 이제 공소장, 어떤 범죄 사실이 적혀 있는 공소장이랑 공판기일 통지서 이런 것들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주소지로 날라오죠. 그럼 그걸 읽어보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받으셨으면 법원 민원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가서 내 형사사건, 사건 번호나 이런 거 적혀 있는 걸 알려주고 본인이 왔으니 그 기록을 보고 싶다라고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사받은 자료들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 진술, 피해자 진술, 혹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확보했던 증거들, 이런 서류들이 A4 용지로 묶여 있는 것들을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왜 재판을 받는지, 어떤 근거로 검사가 재판에 넘기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지, 읽어봐야지 재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날 이제 재판을 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 301호 법정이다라고 한다면 거기 찾아가셔서 법정석 방청석에 앉아 계시면 이제 순서가 되면 호명을 해줍니다. 2021 9단 피고인 김갑동 나오세요라고 하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석에 안내받고 앉으시면 판사가 일단 일어서라고 한 다음에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등록기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등록기준지라는 게 옛날에 호적이라고 보면 되죠. 호적. 본적이라고 보면 돼요. 본적이 요즘 등록기준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물어보면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사가 안내를 해줍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사항은 진술할 수 있다 라고 해주고, 만약에 주소나 이런 게 변경이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출석 재판 내지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안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검사한테 물어봅니다. 공소유지 진술하라고 하면 공소장의 핵심 부분을 낭독을 해줍니다. 그걸 듣고 이제 피고인 측한테 물어보는 게 공소사실 인정하느냐 이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미리 기록을 수사 기록을 확보해서 확인해 보셔야지 이걸 다툴지 아니 인정해야 될지 이 부분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검사가 이제 증거목록 제출하고 증거목록 중에 대부분 다 인정을 해야겠죠. 공소사실 인정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검사가 이제 수사 기록을 원본을 이제 판사한테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날 재판까지는 판사가 수사 기록 내용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이 공소장 어떤 범죄 사실로 재판 넘어왔구나까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제서 이제 판사가 간략히 보고 이제 판사실 올라가서 자세히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억울하다. 사실과 다르고 나는 무죄다. 혹은 일부가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날 바로 누구 증인을 불러서 확인해 보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길에 증인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증인을 신문하게 되는데 당사자 본인이 증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피해자겠죠. 피해자를 신문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보통 국선 변호사라도 선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하시게 되고 만약에 공소사실 모두 인정해서 뭐 증인 부를 필요도 없다라고 한다면 검사한테 바로 구형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검사가 그러면 가령 뭐 징역 1년, 징역 6개월 이렇게 처해달라 이렇게 구형을 하게 되면 피고인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최후 진술하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구두로 간략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사가 딱 구형을 했을 때 내가 검사가 징역 1년 구형했다. 그럼 나는 징역 1년 선고받아서 구속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검사는 판사한테 징역 1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판사가 기록을 읽고 맞다라고 하면 징역 1년을 할 수도 있고 징역 1년보다 보통은 이제 징역 1년이나 그보다 이제 낮게 보통 구형량 범위 내에서 이제 판사가 이제 선고를 하는데 구형은 말 그대로 요청을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검사가 왜 이렇게 적게 구형을 했지라고 하면서 구형보다 높게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형은 대부분은 구형 범위 내에서 판결 선고가 되지만 그보다 높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후 진술 잘못했다라든지 뭐 마지막으로 입장 이 부분도 좀 기록을 보고 준비를 해가는 게 맞겠죠. 첫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판사가 이제 다음 선고기를 알려줍니다. 그때 출석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마찬가지로 법정 출석을 해서 대기하고 있으면 소명하면 나가서 판결 선고를 듣게 됩니다. 물론 설마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지만 그날 만약에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물론 뭐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귀가할 수 있는 것이고 징역형 선고되고 구속이 되면 귀가를 못하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이 돼서 구치소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기록도 보시고 공소장도 보시고 한번 변호사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내가 과연 안전할까, 혼자 재판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본 이후에 재판에 출석해서 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 법정 가보면 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한 채로 재판에 임하는 경우를 저도 이제 방청석에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절차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지 당황하지 않고 뭔가 좀 준비를 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라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